직장을 떠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은퇴 후의 1년 많은 이들이 웃기보다 눈물을 먼저 경험합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관계의 단절까지.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1년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4세 이모 씨는 평생 공기업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약간의 저축이 있으니 최소한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 후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20만 원 남짓,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병원비까지 합하면 생활비는 연금보다 항상 더 많이 나갔습니다. 퇴직금은 점점 생활비에 잠식되어 갔고 어느새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할 걸, 조금 더 모을 걸 하는 후회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다 62세에 은퇴한 김 선생님은 은퇴 직후 한동안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곧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의 관계는 빠르게 멀어졌고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고 있어 대화할 기회도 줄었고 배우자와의 사소한 갈등은 더 자주 생겼습니다. 결국 은퇴 1년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에 도전했다가 은퇴금 대부분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은행원으로 일했던 박 씨는 은퇴 후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관리했던 돈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는 급격히 늘어나고 손님은 기대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가게를 접으면서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은 안전망이 아니라 함부로 굴리면 사라지는 한 줌의 모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첫 해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관계는 서서히 소원해지며 건강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1년이 생존일기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첫째, 재정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연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배당금, 임대 수익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소비하기보다는 최소 10년 이상 나눠 쓰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둘째, 심리적 준비입니다. 직장을 떠난 뒤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파괴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모임과 취미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의 강좌, 봉사활동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병원비는 빠르게 늘어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검진, 그리고 올바른 생활습관이 곧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습관을 관리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바뀔 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퇴직자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은퇴 후의 1년은 생존의 기록에서 성장의 기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 후 1년 웃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1년은 힘들지만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은퇴를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게 참 막상 부딪혀보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는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싶었죠. 평생 회사에 매달려 살다 보니 아침마다 출근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딱 1년 제가 지금 느끼는 건 행복보다도 공허함과 막막함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64, 이제야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퇴직하던 날 받은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이 정도면 당분간은 문제 없겠지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계산이 다르더라고요.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기름값, 병원비 고정 지출만 해도 연금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데 어디 한두 달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금방 생활비에 잠식돼서 줄어들고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에 쫓기던 시간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앉아 있다 보면 시간은 잘 가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하루였다는 게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전화기 벨소리도 뜸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회식 자리도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금방 잊혀지는 사람이 되더군요. 가끔 연락 오는 친구들도 술자리에 모이면 결국 하는 얘기는 건강, 병원, 그리고 돈 얘기뿐입니다. 그마저도 몇 번 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도 끊겼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제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저녁에만 마주치니까 사소한 불만도 그냥 넘어갔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작은 일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바빠서 찾아오는 날이 줄어들고 그럴 때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건강도 문제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년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병원 가는 게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도 있고 괜히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 여기저기서 보내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하던 게 점점 심해지면서 하루의 활력이 더 떨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퇴 후 1년 동안 웃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존 일기에 가깝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건강은 자신이 없고 가족과도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더군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들과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중고 카메라 하나 장만해서 근처 공원이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생활비 문제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은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가 통째로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저처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군요. 돈은 줄어들어도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면 숨통이 조금은 트입니다. 친구가 줄어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 조금씩 풀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은퇴 후 1년 동안 웃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웃어보려고 합니다. 웃는 날이 적어도 그 적은 웃음을 지켜내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낙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고 버티고 마음을 열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